너도 할 수 있어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너도 할 수 있어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까지 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도 미국과 이란 간의 이슈 속에서 우리 시장 오락가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제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도 있겠지만 이 중동발 긴장감에 양시장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시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8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지수 방어에 나서면서 각각 2,900억 원, 그리고 2천억 원가량의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800선을 놓고 계속해서 공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외국인의 셀코리아에 1.6%가량 하락한 5,77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부터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 무려 57조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호황 속에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 40만 전자까지 제시를 했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현재 200만 믹스까지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외국인, 또 이 중동발 긴장감에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반도체 투톱은 나란히 3%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공급난, 그냥 우려인 줄 알았는데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투심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아프리카 쪽으로 좀 항로를 우회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 그리고 물류 기간에 대한 문제가 확실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3%가량 하락한 48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급등장 속에서는 상승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다가 오늘은 또 나홀로 상승불 켜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하기는 했지만 이 하반기부터 북미향 ESS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증권가들의 리포트들 속에서 오늘 3%가량 급등한 42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2%가량 쉬어가는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7%가량 하락한 1,07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부터 살펴보시면요.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3거래일 이번 주 내내 상승하는 흐름 보이다가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에코프로가 2.7%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에코프로비엠도 1%가량 하락하면서 20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또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37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애프터 마켓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까지 이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면서 오늘 3.9%가량 상승한 50만 원 선 회복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의 급등세를 일부 반납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4.46%가량 하락하면서 57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는 또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주인공 섹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전쟁발 관련된 이슈에 관련 섹터들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 주인공 섹터는 정유 섹터입니다.
어제는 또 우리 시장 이 휴전 합의 소식 속에서 되게 환호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휴전 기간 동안 이란에 대해서 군사 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합의가 정말 탄탄대로일 수는 없겠다, 쉽지 않겠다라는 걱정 섞인 우려 속에서 오늘 정유주들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럴당 $100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함께 커지면서 오늘 정유주가 오른 건데요. 더불어 더 안 좋은 소식은 이 유가가 하락했을 당시에 우리나라 경유값이 2,000원 선을 거의 3년 2개월 만에 재돌파했다라는 뉴스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오른 두 가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S오일이 6.6%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도 3%가량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인공 섹터도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이 종전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표 속에서 상승을 했다면 이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로는 미국 관세제도 개편 기대감을 통해서 이 관세 완화, 이 관세 부담에 대한 완화가 좀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 관련해서 플랜트 사업 그리고 건설 사업 쪽에서 함께 연계가 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흐름 속에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 금강 철강이 상한가에 진입한 채 마감했고요. 부국 철강 역시도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주인공 섹터도 또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유랑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관련된 이슈로 올랐지만 이 화장품 섹터만은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K-뷰티의 위상이 대단하게 지금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메리칸 빅세일 시즌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화장품 매출이 무려 8배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 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3월 달 화장품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1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APR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럽 쪽에서도 1위까지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8.9%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달바 글로벌은 이 해외 수출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6.37%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순서로는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증시 일정들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는 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정,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저희 꼭 주목해봐야 될 국내 증시 일정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일정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4일이죠. JP모건 체이스를 필두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실적 시즌에 제대로 돌입할 예정인데요. 15일에는 네덜란드의 ASML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16일에는 대만의 TSMC, 더불어 넷플릭스까지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2일에는 테슬라, 23일에는 인텔, 여기에는 없지만 또 29일에 퀼컴, 30일에는 애플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성적표를 들고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기업들이 좀 견조한 실적 흐름을 내준다면 또 주가 하방을 좀 잘 방어해 줄 수 있는 지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일정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이 3개월간 벌어들인 돈이 1년 한 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숫자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도 굉장히 많이들 기대해주고 계신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3일 성적표를 들고 대기 중이고요. 24일에는 현대모비스, 27일에는 LG이노텍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말일에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9일에는 에코프로, 30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믿을 것은 실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실적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공략하거나 혹은 또 실적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는 또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또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너도 할 수 있어에서의 이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도 할 수 있어의 공략주들 좀 견조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반도체 섹터 이 상승률 눈에 띄는 이유는요. 오늘도 이 반도체 호황 시즌에 맞춰서 반도체 종목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STI 1월 16일에 공략해 드렸고요. 최고가를 43,200원까지 터치해주면서 단기간에 44%의 상승률 달성해 줬습니다. 더불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월 6일 이 공략 당시에 너무 고점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또 단기간에 변동성 장세 속에서 65%의 상승률 기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STI 한미 반도체 놓치신 이후에 반도체 종목 하나만 더 공략해 주세요라고 부탁해 드려서 또 전문가님께서 직접 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2월 26일이죠. 이 전쟁이 발발하기 얼마 전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공략해 드렸었는데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심지어 하락장에서 최고가 경신해 주면서 단기간에 22%의 상승률 달성해 줬습니다. 또 저희가 명절 이후로는 격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또 최근에 공략해드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엔진이 9.8%, 대한항공이 12%, 그리고 일진파워까지도 7%가량의 상승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 리뷰하면 할수록 종목 선별 그리고 섹터 선별만 잘 한다면 이 변동성 장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었던 상승률 리뷰였습니다. 종목 선별 어려우시고 또 이 미국과 이란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에 대응 전략 좀 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전문가님께서 또 실시간으로 장중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략 자세히 세워놓으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공부방 일일이 확인하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도 준비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혹은 시장 대응 전략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공부방보다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첫 번째 공략 섹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자신 있어 하시는 섹터,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의 첫 번째 공략 섹터 바로 한번 오픈해 보자면요.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네,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최대 수혜주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보기 전에 저희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생방송 공략주들 어떤 상승 흐름 보였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생방송 공략주들 생방송 캡처본 준비해 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 대표적으로 공략해 드렸었는데요. 우선 가장 좌측에 있는 STI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도체 열처리 장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입 아프게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입 아픈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상승 흐름 보였는데 단기간에 44%라는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중앙에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20만 원 부근에서 공략해 드릴 때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고점인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무색하게 또 단기간에 60%대 상승률 도달해 줬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월 26일에 공략해 드렸습니다. 한미 반도체 그리고 STI 공략하시지 못한 분들께서 저희 공부방을 통해 또 전문가님께 주목해볼 반도체 종목 없을까요? 질문해 주셔서 부랴부랴 조금 늦게 좀 공략해드린 종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 장세, 이 매크로적 변수 속에서 상승률 22% 달성해 줬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승률보다 공략해 드릴 때 재료로 갖고 왔던 이 섹터 호황입니다. 최근 또 반도체 섹터의 호황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 굉장히 주목해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반도체 섹터 공략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페이지 한 장으로 정리해 보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이 이익을 좀 훌쩍 넘긴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무려 57조 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도 역시 지금 30조 원 이상의 이익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반도체 기업들을 다 합쳐서 현재 90조 원 가까운 또 이런 전망들이 더해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공략해 봐야겠습니다. 즉 이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한 번에 이해하려면 복잡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그냥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만들어진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점검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오늘의 히든 종목 사업 영역입니다. 이 검사 장비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요.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7조, SK 하이닉스가 30조 원 이상으로 현재 투톱 합쳐서 90조 원 이상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좀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생산량 자체가 폭증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이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에 대한 수요도 함께 필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논리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의 히든 종목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수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SSD 검사 장치를 또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 이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먹고 사는 산업인 만큼 저장 장치에 대한 용량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게 이 기업용 저장 장치, 즉 이 SSD 시장에 대한 중요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히든 종목의 주 사업 영역이 SSD 검사 장치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쪽 섹터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지점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SSD 검사 장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어드반테스트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 어드반테스트가 철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독보적인 SSD 검사 장비 1위 기업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인지 또 지금 공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사입니다. 3월 23일이죠. 2주 전에 지난해 매출액의 8% 수준의 또 계약건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 미국 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땡땡땡 테크놀로지라고 미국에 위치한 이 히든 종목, 이 종속된 회사인데요. 이제 미국에 있는 법인을 통해서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도 세계 시장에서도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제 여기에 최근 이 어드반테스트의 철수로 인해서 대체제가 없는 만큼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쪽에서도 이 기업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 정말 공시들이 정말 매달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6억짜리 규모의 이 계약건이 3월 23일에 발표가 됐었고요. 가장 위에 있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 공시고 그 아래쪽에 있는 헤드라인은 4월 3일 공시입니다. 이 세 가지 공시들 모두 전년 매출 대비 각각 6.3% 그리고 8%, 7.3% 이 정도 규모의 또 계약건을 체결해냈는데요. 이 세 건의 계약건으로만 해도 전년 매출 대비 21.8%의 수주 잔고를 쌓아놓은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모멘텀이 충분하고 이 기업에 대한 재료가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이 검사 장비 기업 아직도 투자 포인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가장 위에 헤드라인 보시는 것처럼 HBF 검사 장비 시장에 새롭게 또 진입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HBM 다음은 HBF다라는 키워드 잡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쪽이라고 한다면 HB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서 HBM 옆에 장착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올해 2월 달 기사 자세히 살펴보시면 2월 3일 이 HBF에 대한 모멘텀으로 23%가량 상승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HBF가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요즘에는 AI가 그동안 이제 학습할 것은 인터넷 혹은 이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해왔는데 이제 점차 추론 능력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오늘의 이 HBF 시장이 곽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HBF의 기대감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점점 더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고객사로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글로벌 1위 기업답게 빅테크 기업들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요. 이렇게 재료가 참 많은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좀 변동성 꽤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료가 한 번 부각을 받았을 때 좀 크게 점핑하는 흐름을 볼 수 있겠다라고 싶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전고점 돌파 라인 잡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도 변동성 장세 속에서 언제든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양한 악재거리나 혹은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또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또 한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또 빠르게 공부방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공부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방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 시장 브리핑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고 공부방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문자도 준비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혹은 종목 궁금해요 혹은 시장 전략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무료로 또 공부방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장 전략 함께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많은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도 부과되는 점 함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반도체 종목으로는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객사까지도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두고 있는 만큼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 속에서 이 검사 장비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로 인해서 또 미국의 현지 법인도 있는 만큼 이쪽 시장에 대한 진출도 향후 더 기대해 봄직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반도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는 잠시 쉰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방산 종목 그리고 항공 우주 종목을 겹 섹터로 지니고 있는 종목 들고 와봤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섹터로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예고해 드렸던 대로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섹터 겹호재 섹터로 지니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무엇보다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 드렸던 이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종목들 상승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브리핑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이
방산 관련 종목들 모두 또 견조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대표적으로 두 종목 공략해 드렸었는데요. 가장 왼쪽에 위치한 한화시스템 25년도 10월 말일에 공략해 드려서 도합 234.5%의 상승률 달성했었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7.6%라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매크로적 변수들로 인해서 이 방산 섹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종목도 바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히든 종목은요. 사람들에게는 좀 여객 운송 기업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산업을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방산 그리고 항공 우주 쪽에서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화면 뒤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의 드론 그리고 방산 장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 함께 보시면은 항공 우주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방산 성장 스토리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헤드라인 보셔도 이 항공 우주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장중 주가가 껑충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이미 이 기업을 단순 여객 운송 기업이 아니라 이 항공 우주 방산 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증권가들의 시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위에 있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자증권의 헤드라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 상상인증권의 헤드라인입니다. 하반기 통합 이 방산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32,000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상상인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변수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시했던 이 목표 주가가 35,000원이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낮춘 금액도 32,000원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의 히든 종목이 현재 주가가 24,000원대에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지금 증권사들이 이 기업의 향후 목표 상승률 33% 정도는 더 올라와야 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좀 주가에 녹아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증권사들은 도대체 어떤 이 통계 자료 그리고 수주 혹은 사업 영역을 토대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높게 올려 잡았는가 그에 대해서도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의 이 방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면에서도 굉장히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항공 우주 이 산업부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무려 31%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 단순 여객 운송 기업에서 항공 우주 기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탈바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부에 대한 올해 전망은 어떨까요? 네,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 더 파악하기 쉬우실 텐데 이미 따놓은 일감, 그러니까 수주 잔고만 현재 4조 원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최소 1조 원이 넘어가는 건 정해진 수준이다라는 또 증권사의 분석도 함께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 우주, 방위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잘 쌓아나가고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트너사들에게도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전 세계 최고의 항공, 우주, 그리고 방산 거물급 기업들이 오늘의 히든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항공업계의 절대 강자 보잉입니다. 이 보잉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조 2천억 원짜리 비행기 동체 및 날개 구조물 공급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는 이 히든 종목의 부품을 만드는 실력이 이 보잉, 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파트너사도 굉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방산 기업, 좀 트렌디한 방산 기업이라고 불리는 안두릴과도 이 APAC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드론이 이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도릴은 앞으로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기업이라고 불릴 만큼 바로 무인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시아 태평양 기업 파트너로 오늘의 히든 종목을 선택하고 함께 차세대 기술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 아까 그 보잉과 연결된 항공 우주 기업을 넘어서 방산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파트너사들의 이 경쟁에 있어서 우리 국내 기업들과도 좀 경쟁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L3 해리스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사 보시면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사업과 함께 이 사업권을 놓고 경쟁을 해서 오늘의 기업이 승리를 했다라는 사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 LIG 넥스원 그리고 대표적인 항공우주 기업, 이 항공우주 기업과 사이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이로 인해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6천억 원 규모의 또 공군 항공 통제기 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 여객 운송 기업인 줄 알았는데 L3 해리스 그리고 보잉, 안도릴까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 또 계약을 맺는 모습을 통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 기업의 포트폴리오 변화 그리고 변화된 이 산업군으로부터 도래한 실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이 글로벌 파트너사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재료들이 현실에서 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또 확 끌어당길 또 두 가지 동력이 이 기업에는 남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압도적인 MRO 클러스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MRO 사업을 통해서 비행기를 고치고 분해하는 쪽의 사업도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공장이고요. 인천 영종도에 무려 5,780억 원을 투자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엔진 정비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2027년에 문을 여는 게 목표이고요. 이 새로운 공장이 다 지어지면 1년에 고칠 수 있는 엔진의 능력이 3배 정도 급증한다라고 합니다. 즉 완공 시에는 다른 항공사들의 일감까지 다 빼앗을 만큼 고마진 정비 물량을 쏙쏙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역시도 수익 구조 개선 쪽으로 함께 실적에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최고의 최대 규모의 지금 MRO 클러스터를 짓는 것에 모자라서 또 무인기 사업을 위한 신규 공장까지도 현재 함께 지금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만 평이 넘는 부지에서 중고도 무인기를 양산할 예정이고요. 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까지 함께 좀 제작을 하면서 방산 사업에 대한 이 매출에도 속도를 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다양한 모멘텀들, 공장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또 생산, 대량 양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 중동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정말 고고행진하는 차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월 25일, 6일까지도 점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최고가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을 또 계속해서 잘 받아오던 종목이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우선은 하락을 했지만 현재 구간이 전문가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종목을 너도 할 수 있어에서 이미 한 번 공략해 드린 이력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참 바닥을 찍을 때 공략해 드려서 단기간에 12%의 상승률 달성해 드렸고요. 오늘 한 번 더 가져온 이유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방에서 소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생방송 중에서 말씀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공부방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이 공부방 입장하시면 오늘의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공부방 일일이 체크하면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전략 세울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문자도 함께 준비를 해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오늘의 방산 종목 궁금해요 혹은 반도체 종목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정석도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공부방보다 더 빠르게 소통해주고 계시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무료로 함께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QR코드 공부방 문자를 통해서 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장 브리핑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일부에서는 반도체 검사 장비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2부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종목으로는 무인 그냥 여객기에서 이제는 항공 그리고 방산 쪽에서 매출을 가시화하고 있는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또 3부에서는 로봇 관련돼서 SK와 관련된 로봇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마지막 섹터는 바로 로봇 들고 와봤습니다. 이 로봇 섹터 공략해야 하는 이유 설명해 드리기 전에 또 저희 너도 할 수 있어의 로봇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5년도에 대표적으로 3가지 종목 공략해 드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하이제널 NM 그리고 시메스까지 각각의 사업 영역을 좀 강조해 드리면서 공략해 드렸는데요. 이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솔루션 모멘텀으로 58.8%의 상승률 터치해 드렸고요. 이 하이제널 NM 같은 경우에는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쪽 강조해 드리면서 무려 114.3%의 상승률 안겨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메스는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에 대한 강조를 드리면서 도합 87%의 상승률 달성해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2026년 두 번째로 들고 온 로봇 종목인 만큼 많이 기대해 보시면서 로봇 섹터 공략해야 되는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우선 자동차 부품이 로봇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 섹터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회사인데 지금 휴머노이드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지금
이 로봇에서 찾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SL이라던가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그런 조그마한 기업 외에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 시장 자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시티에서도 계속해서 이 자동차 부품이 로봇 쪽으로 가면서 지수급 성장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급 성장이라는 것은 천천히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제곱으로 성장한다는 말인데요. 2배, 4배, 16배 이렇게 정말 크게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샤오펑이라는 이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회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량 양산을 목표로 지금 굉장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이게 조금 부족해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대량 양산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봇 쪽으로는 이 공급망이 한국과 중국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섹터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 회장 하면 또 이제 투자의 귀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도 작년 여름에 ABB 산업용 로봇이라는 유럽 회사 7.7조 원을 들여서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젠슨 황이 AI의 끝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될 그런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섹터 재료 속 가장 유의미한 상승을 낼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보시면 삼성전자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면 SK에는 오늘의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3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몇 천억 원 안 되는 회사였는데 이 삼성과 이 지분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면서 특히나 이 콜옵션 계약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총 4조 원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는 11조 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히든 종목이 작년 하반기 유상 증자를 단행했는데 SK가 여기에 300억 원대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 로봇 기업의 2대 주주가 바로 SK입니다. 그런데 콜옵션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의 대표이사가 지분 33%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23%를 정해진 계약에 살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계약으로 인해서 4조까지 갔었는데 지금 오늘의 히든 종목은 1조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투자 포인트들이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까지 최근에 북미 쪽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투자 모멘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역시도 현재 좀 안정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SK 관련된 종목, SK가 2대 주주로 있는 이 종목, 그리고 콜옵션 계약까지 체결한 이 종목에 대해서 나중에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또 공부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공부방에서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아직 QR은 좀 번거롭다, 공부방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준비해 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공부방보다 더 빠르게 원활한 소통 가능하시니까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너도 할 수 있어 방송은 2주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